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오늘은 반프레스토 경품 라인업 중에 가장 믿고 살만한 라인업 그랜디스타 녀석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건 얼마 전에 2기가 막 시작되었죠. 현역 제일 잘나가는 대세 작품 김열의 칼날 아가치마 제니츠 그랜디스타를 첫 바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제니츠라는 캐릭터는 귀칼 작중 번개의 호흡을 쓰는 주적 캐릭터인데요. 특히 병력일섬이라는 기술은 간지 폭발이죠. 그래서 처음 만화를 보기 전에 피규어로 막 접했을 때만 해도 이 캐릭터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병력일섬을 쓸 때 눈을 감고 있는 자세, 발도를 준비하고 있는 자세 등으로 피규어를 많이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피스의 약간 케빈디시 같은 포지션인가 싶었어. 그래서 우와 얘 진짜 간지 쩌는 캐릭터인가 보다 하고 작중에서 제니츠만 나오기를 손꼽아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확 깨버렸지. 전형적인 찌질이 캐릭터예요. 그런데 인기가 엄청 많다는 거야. 그것도 여자애들한테. 나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를 않아서 아는 여성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어. 도대체 제니츠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들 좋아하는 거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그 찌질함이 너무 귀여워.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여친 빌리겠습니다 해서 나를 향해 웃어주고 있잖아 이 띵언에 이어 또 한 번 충격과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그 찌질함이 귀엽다는 제니츠 만나보시죠. 가자! 국내는 21년 11월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거 미도리님께서 국전에 한우리 갔다가 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탁드려 구매를 했어요. 게임을 파는 곳인데 이제는 피규어도 팔고 있나봐요. 개봉하면 위아래 블러스터가 덧대어져 있고 포장은 전형적인 반프 스타일입니다.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조립이랄 것도 없어요. 보통 작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다들 용감하게 돌격 앞으로 이런 태도잖아. 근데 얘는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닌가 덜덜덜 떨기부터 하거든. 원작에서 평소에 그 시니컬한 표정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송한 표정. 다만 이제 리페인트 작품을 맡겨주셨던 오네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눈과 눈 사이에 미간이 멀다는 게 단점이에요. 좀 더 눈이 가운데로 모였어야 한다. 크기는 높이 기준 약 24cm. 전작인 탄지로와 역시 세트 느낌이 나고 만드신 조영가도 같은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미간 부분 제외하고는 딱히 흠잡을 게 없어요. 뒤통수의 머리카락층도 잘 표현해줬고 이 노란색의 삼각형 무늬의 하우리 마감도 동일 가격대 반프레스토 제품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로 마감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요새 작품의 인기를 너무 등에 업어서 드래곤볼 만만치 않게 김열의 칼날도 너무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요. 이건 지금 21년 12월 기준 약 18,000원대로 구할 수 있어요. 특히 귀칼로 이 키덜트 쪽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는 거 닥치는 대로 다 사시는 분들 계신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코믹스는 끝났지만 애니화가 아직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관련 상품들이 한가득이에요. 그러니 이 중에서 원석 가리기가 신제품 홍수 속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제니츠 캐릭터 하나만 두고 보자면 오늘 이 그랜디스타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귀칼 피규어들이 초반에 나올 때만 생각해 보셔도 상품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며칠 전 홍대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전부 귀칼 파리피플이야. 추후 약 3년에서 4년까지는 이 작품의 인기가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관련 상품 제조사들의 일거리가 늘어나겠죠. 많이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밥을 한 끼 사 먹어도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덕질도 저렴한 경품을 사더라도 이렇게 만족감이 큰 제품으로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랜디스타 제니츠 여기까지 까 보여드렸습니다. 단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서 제가 요 근래 피규어 시장에 관한 동향 썰로 나레이션을 깔아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팔고 있는 드래곤볼 제품 가격대를 요 근래 돌아다니면서 직접 훑어봤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그랜디스타 제니츠랑 같은 가격대로 발매가 되었던 드래곤볼 제품들이 지금 샵에서조차 12,000원에서 3,000원대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세일 수준으로 떨이를 치고 있는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는 거, 악성 재고가 돼버린 거죠. 물론 저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대충 예상을 했었어요. 국내에 있는 실수요에 비해서 업체들이 너무 물량을 많이 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재탕놀이로 엄청 디스를 했지만 무분별하게 상품을 찍어내는 제조사도 문제가 크고요. 그 와중에 간만에 좀 괜찮은 드래곤볼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그랜디스타 소노반 버전 2입니다. 정말로 괜찮은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내는 21년 12월에 상륙했습니다. 그랜디스타스러운 노멀한 박스 디자인이고요. 가격대는 쌉니다. 21년 12월 기준 약 18,000원대예요. 포장 심플, 구성은 소노반 헤드, 상체가 따로 있고요. 하체가 조립형입니다. 검정색 자립 지지대까지. 다행히도 이번 제품도 자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마인부전 후반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얼티밋 노반의 모습인데요. 이거 실제품 샘플 때 살짝 얼굴 싱크로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받아보니 저도 만족했고 주위에 받으신 분들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크기는 높이 기준 약 30cm. 그동안 이 얼티밋 소노반이 이 정도 크기의 피규어로 나온 조형이 없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만든다거나 기존 손오공 몸체에 소노반 헤드만 만들어서 대리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꽤 봤어요. 그런데 그 갈증을 저렴한 가격에 해결해줄 대안품이 21년 끝물이 돼서야 드디어 나타났네요. 얼굴도 훌륭한데 도복을 톤이 다운된 진한 홍시색을 사용했어요. 아대라든지 안에 입은 셔츠, 허리띠, 신발 등도 톤이 많이 다운된 파랑색을 사용했습니다. 특유의 번들거림이야 항상 입버릇처럼 나불대던 소리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색채를 톤 다운하면서 커버한 모습이에요. 방금 제니츠 소개도 했지만 반프가 분명 여러 사람이 주목할 만한 상품은 퀄리티 체크에 꽤 신경을 쓰는 듯 싶습니다. 이 정도면 우수한 퀄리티의 제일복권 사이에 둬도 안 꿀릴 것 같아요. 확실히 반다이는 동적인 제품보다는 정적인 제품을 훨씬 잘 만드네요. 심플한데도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소노반의 연대기를 아우르는 싱크로율 좋은 제품들이 근 3년 동안 반다이에서 발매가 되어 왔고 이 얼티밋 노반을 마무리로 완성시켜준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인부전에서 활약하는 오천크스, 슈퍼사이어인 3 손오공, 이 얼티밋 5반까지 역시 주요 캐릭터 라인업 수집을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랜디스타만한 라인업이 드래곤볼에선 없구나 생각되네요. 요새 제가 까지 않고 너무 빤다는 의견이 댓글로 좀 있던데 전 대단히 주관적으로 리뷰하는 편이라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리뷰어의 숙명 같은 거긴 하지만 좋은 이야기 하나, 나쁜 이야기 하나 어차피 모든 분들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어요. 전 리뷰는 정말 솔직하게 소신껏 합니다. 오늘 소노반은 이 정도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상품이라 생각해요. 사람들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감안해야죠.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이거 한 3년 전에 나왔다면 정말 난리가 났을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다 샀을 거야 정말. 오늘 여기까지 그랜디스타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소노반이 워낙에 잘 나왔고 차기작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지만 어차피 제 생각엔 빌런을 뽑아줄 일은 그랜디스타가 없을 거예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도 선역들 위주로 피규어들을 뽑아주지 빌런들은 잘 안 뽑아주거든. 그래서 차기작을 만약에 드래곤볼에서 뽑아준다면 그동안 반프에서 많이 말아먹은 베지트를 좀 이쁘게 뽑아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귀멸의
기미르 칼날이 드래곤볼 그랜디스타처럼 라인업과 퀄리티 체크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많은 캐릭터들을 양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드래곤볼과 기미르 칼날이 시대가 아예 다른 작품들이잖아요. 레전드 작품과 현재 시대를 대표하는 대세의 조형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잘 나왔다는 게 영상을 만들면서 상당히 기분이 묘하게 다가왔었네요. 다음 시간은 위탁 리뷰 제품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랜만에 히로아카 제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나면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드래곤볼을 보러 오셨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분야의 영상이 올라오면 당연히 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탁주 분들 중에서는 드래곤볼 외의 장르를 빌려주셨다가 뷰가 안 나오면 미안하다고 막 그 영상을 클릭해갖고 조회수 올려주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음은 참 감사한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뷰가 안 나온다는 건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영상을 만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뭘 만들었든 간에 재미가 있고 내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보는 거니까 물론 뷰가 많이 나오면 좋겠죠. 저도 3년차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관심이 없는 분야의 영상은 꼭 시청하지 않아 주셔도 돼요. 영상 시청을 구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조차도 TV도 유튜브도 채널도 그냥 제 취향에 안 맞다, 재미없다 싶으면은 그냥 넘겨요. 구독 취소도 하기도 하고. 의리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놔두는 게 제일 보기 좋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도 지금 이 영상 이왕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구걸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또 만나요. 까바!